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오원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엄지인 아나운서, 혹시 식사 후에 설거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식사를 하면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데요, 매번 설거지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참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릴 필요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주부님들 참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말끔하게 처리가 되는 간편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기에는 문제는 없는 걸까요? 윤진영 PD가 취재했습니다. 가정과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500만 톤. 늘 골칫거리인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는 버리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희가 냄새나고 팔을 꼴고 너희가 냄새나고 팔을 꼴고 수박 한 통에 쓰레기만 종량제 봉투로 2봉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주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골칫덩이를 손쉽게 처리하는 음식물 분쇄 처리기 디스포저가 큰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분쇄기를 하면은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주방에서는 일단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쓰레기가 아무래도 분쇄해서 나가면은 그냥 하수도로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좀 편리하겠죠. 갖다 버리지 않고. 싱크대 배수구에 넣기만 하면 처리 끝. 하지만 이 신통방통한 기계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음식물을 갈다 보니까 전기 유전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30% 떼어서 먹는 30분이야. 게다가 음식물 분쇄 처리기 사용 자체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리는 상황. 편리함 뒤에 숨겨진 디스포저의 불편한 현실. 그 충격적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마터면 디스포저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20만 원을 주고 디스포저를 구입했다는 이승민 주부는 기계를 사용하면서 그저 잘 샀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물만 붓고 이렇게 발로 싹싹싹 하면은 다 음식물이 내려가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편리한 기계에 적응할 즈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 6개월 전부터 이제 음식물을 갈다 보니까 전기 유전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건 이상이 없고 전기에 이제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전기공사로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공사 딱 해보더니 음식물 처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디스포저의 칼날 때문에 배수가 잘 되지 않자 새꼬챙이로 날을 돌려가며 물을 빼던 그때 손끝에 찌릿한 느낌이 전해져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음식물이 갈리고 유전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펴려도만 전기가 오니까. 네. 더 큰 사고가 날까봐 급히 AS 센터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자기들도 모른다. 뭐 이렇게 다른 데 전화를 해봐라. 하청을 준 거다. 그래서 하청을 또 알아봐서 전화를 하면은 거기도 또 잘 모른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오다가 할 저기가 없는 거죠 지금. 이름만 대도 알만한 큰 기업의 제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업체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에서 그거를 판매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회사예요. 저희랑은 관계가 있는 자회사. 저희 회사는 아니에요. 판매를 한 자회사도 없어졌고, 그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음식물 처리 업체도 없어졌고, 이게 하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분들께서 지금 거기에 이제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거기는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고 하는 거는 맞으신데, 저희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제품을 속아서 구매했고 결국 피해 보상도 막막하게 된 상황.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상으로 그러면 과연 환경부 승인을 받은 기계만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아니 자기네들이 다 그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구입할 때 이제 올해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하니까 이거는 필수다. 사실 디스포저는 지난 18년 동안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작년 10월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유사 디스포저에 한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유사 디스포저는 음식물 쓰레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2차 처리기를 통해 고용무로 다시 수거해서 버리는 방식으로 제한형 디스포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100% 모두 하수구로 배출하는 불법 제품이었던 겁니다. 이 주부는 상술에 속아 불법 제품을 산 것도 모자라 기계까지 무용지물이 돼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뭐 100만 원이 싼 금액도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되게 이제 많이 힘들었고 해서 결정을 한 건데 일단 음식물을 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니까 너무 속상하죠.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음식점. 불법 디스포저를 설치했다가 봉변을 당한 음식점 업주도 있습니다. 당시 디스포저 사용이 불법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김은혁 씨. 업체 말만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업체에서 가져온 기계는 뭐 환경부 승인 무슨 뭐 것도 없고 그냥 특허라고 하면서 말로만 특허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갈려서 버리는 게 불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던데. 불법 아니라는 거죠. 한꺼번에 다 갈아서 버리는 것도. 네, 불법이 아니라죠. 자기네가 특허 냈다고 하면서.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줄여보고자 2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디스포저를 구입했다는 김은영 씨. 하지만 디스포저 설치 후 며칠 뒤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빠져나 막 영매져서 막 물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일요일 날인데. 와서 이거 야 니들 다시 가져가. 월요일 날 니네 학습도 막혔으니까 니네 빨리 와라. 일요일 날 AS 기사들이 뭐 일요일 날 다 쉬어서 안 된대. 월요일 날 오겠대. 그럼 알았어. 월요일 날 와라. 월요일 날도 이 시간대도 안 와. 하루 이틀 방문을 미루던 업체는 결국 연락마저 끊겨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청에서 디스포저 불법 사용 단속까지 나와 오히려 과태료를 물게 될 지경이 됐습니다. 관계과 직원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버리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사진만 찍고 나한테 과태료 물리게 해겠다는 거예요. 디스포저 사용을 단속하러 나왔던 구청 오수관리팀은 해당 불법 업체 또한 적발하기 위해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소가 여러 군데 갖고 있어요. 네네. 그분들도 알고 네네네. 부평구에도 있었고 부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사업장이 없어요. 그래서 판매만 하고. 그렇죠. 판매하다가 문제 생기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빠지고 뭐 전화도 통화 잘 안 되고 그걸 저희 보고 이제 잡아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어렵죠. 사업장이 없는 사람. 실제로 업체 측이 김은영 씨와 남편에게 준 명함의 사무실 주소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무지 실체를 알 수 없는 업체. 명함에 나와 있는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해 있다는 사무실을 물어물어 도착한 곳. 이 건물 안에 업체의 사무실이 있다는 건데요. 먼저 같은 건물 세입자에게 해당 업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 층에는 없는 거예요? 업체 사무실을 찾아 헤매기를 수차례. 하지만 꽤 오래전 사무실을 비운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근 주민으로부터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네? 아니 사람들이 여기 어쩌라냐 물어봐서 거기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그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 그분들은 뭐 때문에 갔어요? 돈을 입금시켰는데 설치를 안 해주는 것도 있고요. 설치를 해줬는데 영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렇다면 또 다른 주소지인 경기도 부천시엔 업체의 사무실이 있을까? 해당 건물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기업이라고 있어요? 네.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됐죠.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업자가 없어져서 1년이 많이 없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해당 업체. 당시 주민들에게도 디스포저 구매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걸 하라고 했더라고요. 싱크대에. 이 5층짜리 아파트를 차니까 거울 같은 게 보통 아파트는 이미 잘 들어가 있다고 앞으로 거기에 다 보고를 주시라고 이쪽에서 구매를 하고 나한테는 수입을 하고 있다. 싸다고? 자체로 구매하라고? 전화를 막 돌린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 다니고 방문하면서? 업체에 수상한 점이 많았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남자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어린 친구들 오면 우리는 한 12시 넘어야지 오니까 가져가고 우리는 몇 명씩 이렇게 들어오면 타고 나가요. 나눠서 이렇게 그렇게 치워오는 거지. 이거를 때려가지고요. 그거 전반적으로 아주 오래 앉아가고 그거 가요. 얘기를 안 해요. 사라진 업체, 그 실체가 더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수많은 특허를 받은 탄탄한 기업으로 자신들을 포장했던 불법 디스포저 업체. 하지만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공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 한 구석에 버려진 디스포저만이 이곳이 업체 공장임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제품은 피해자가 설치했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결국 30% 수수료를 떼이고 나머지 금액만을 겨우 돌려받은 김은영 씨는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니네 떠가라. 근데 얘네가 나를 고통을 계속 먹이다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30% 떼어서 먹는 사기꾼이야. 얘네가 2달을 애를 먹이다가 계획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김은영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업체에 피해를 입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접수한 소비자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 그 피해 건수는 무려 12건으로 그 원인도 하수구 막힘, 성능 미달 등으로 비슷합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접수되고 또 회사도 자주 옮기고 주소가 불안정하고 또 전화할 때 안 받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결코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접수된 사건들은 좀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구매한 제품은 2차 처리기가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100% 갈아서 하수구로 배출하는 불법 제품들이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가족용의 경우에는 보통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는데요. 네. 현재 합법적인 제품은 이렇게 2차 처리기가 본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환경부 인증 마크와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일명 디스포저라 불리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이 불법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더욱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음식물 분쇄 처리기는 어떻게 판매되고 있을까? 먼저 가전제품 전문 매장을 찾았습니다. 혹시 그 음식물 혹시 분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콜을 쓴다, 이마트 가셔요. 그럼 대형마트 가전 매장에선 판매할까? 분쇄기 같은 거 혹시 안 파나요? 그 냉동으로 얼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얼리는 거 하나? 하나 있으면 그거죠. 아, 그래요? 따로 분쇄기 같은 거? 분쇄기는 그게 원래 없었던 거 아니면? 그냥 이쯤. 아. 보긴 보지 뭐. 그 어떤 매장에서도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카페 등을 통해 디스포저를 구매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취재 중 아파트 단지 알뜰장터에서 디스포저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물 분쇄기 그 아줌마 저번에 나왔던데 오늘 안 나오신 거예요? 어렵게 구한 한 장의 전단지. 과연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일까? 수소문 끝에 알게 된 판매 대리점을 찾아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사무실에 비치된 제품부터 2차 처리기가 없는 불법 제품입니다.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따로 뭐 찌꺼기 같은 그냥 아니
뭐 저기 있다는데 2차 뭐. 2차 처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그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처리기 없는 제품을 태연하게 판매하는 직원.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수구로 막바로 갈아서 막바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100% 배출 제품. 엄연한 불법입니다. 어찌 보니까 뭐 어떤 거는 불법이고 어떤 거는 환경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받은 게 몇 개 없어요. 이거는 받은 거예요.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는 직원의 말. 하지만 2차 처리기가 없는 데다 인증 마크도 보이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해당 제품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뒤 2차 처리기를 제거해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디스포저 제조업자는 이런 불법 행위가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대리점 사장 입장에서 소비자가 뛰고 해서라. 아니면 소비자가 나중에 가서 자기가 뭐 이게 깨부수든 뛰든지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매한 사람이 우리가 또 예를 들어 본사 입장에서 사법기관도 아닌데 어디다 팔았어? 우리가 가서 2차 처리 붙였어 안 붙였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 제품을 팔다 못해 이제는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조차 불법 개조해서 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체 다 100% 가는 걸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거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제품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머지 그 제조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추산 유사 디스포저 판매량은 2,500대. 하지만 업계는 불법 판매량 포함 최대 10만 대까지 추산합니다. 불법 제품이 많이 팔린 이유는 서울시의 시범사업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업자들이 시범사업 지역을 합법화된 사례로 들며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 김순애 주부는 음식물 쓰레기 걱정이 없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갖다 밖에다 버리면요. 살이 꼬이고 냄새나고. 여름은 한참. 집에서는 안 나요, 집에서? 왜 집에서 안 나요? 여름 냄새나죠. 근데 이번에는 바로바로 그냥 갈아버리니까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만약에 설거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뜯고 내가 넣어줘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다가요. 설거지 하면서 내가 여기서 넣어주면서 갈아줘요. 그러면 물도 전략되고 그래요. 191세대가 2009년부터 100% 모두 하수도로 배출하는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지 않아요? 네, 물어보지요. 이게 얼마나 드냐. 한 150만 원 들여야 될 거라고 1인당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 보면 이렇게 불법으로 다른 집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니 불법이죠. 그러니까 하수도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대로 혹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어디로 할 수는 없죠. 불법이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집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리장에서 다 해서 나가니까 그런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 아파트는 각 세대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하수도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 시설을 거친 뒤 하수도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에 자체 정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수구로 바로 배출되는 불법 디스포저 사용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디스포저 자체만으로 보면 편리하긴 한데 그 디스포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기반시설들이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디스포저 설치 허용 조건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조건만 된다 그러면 서울시는 확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수도권 5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100%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디스포저 사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디스포저를 사용한 시범 사업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반응은 어떤가요? 다 좋아해요. 얼마 전에 같이 우리 여기 쓰신 이 부녀회원들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사 안 간다는 분들도 많아요. 남양주의 신도시에서 실시한 시범 사업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는 전처리 과정 없이 바로 하수 환거를 통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흘러간 뒤 정화 과정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이 지역은 하수 환거 설비가 우수하고 분류식 방식이기 때문에 빗물과 오수가 따로 흐르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오수만이 이곳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와 고형물이 걸러지고 유기물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 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100% 배출 방식의 디스포저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리식 지역이나 아니면 그 하수처리장에 대한 어떤 부하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100% 다 가는 걸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좀 그런 허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배출하는 디스포저 사용은 신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런 지역이 전국의 10% 미만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불투명한 정부 정책과 미온적인 불법업체 단속에 불만입니다. 그런 인증 기준이 있어서 단속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문제가 된 업체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9년 하수도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 업체는 하천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인증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했던 유사 디스포저.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전기안전에 관한 KC 인증까지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달 14일에서야 고시됐고 결국 이전에 구매를 한 소비자들은 누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부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정확하게 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충족을 못하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쳐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놔야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에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 되는 현실. 현재 환경부 인증 제품만 77개. 하지만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하는 업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업체의 교묘한 상술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법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사용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제 저긴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사용했으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놓고 죄를 지어라. 우리는 그러면 단속해서 가태료를 물겠다. 그렇게 하는 그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100% 하수구로 배출하는 음식물 분쇄 처리기는 지역을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무조건 팔고 보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태도, 정말 실망스럽기만 한데요. 주방기기 중 마지막 블루칩이라 불리는 디스포저. 소비자는 물론이고 선량한 판매업체도 이렇게 한탕을 노리는 불법 업체들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속히 이런 불법 업체들을 단속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절실한 시점인데요. 그리고 정부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